308번부터는 지수함수의 최대값, 최소값 문제입니다. 자, 최대값, 최소값 문제는 선생님이 누차 이야기했지만 항상 시각화를 시켜라. 즉, 그래프를 그려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쉬운 문제라도 그냥 여러분들이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지 말고 그래프를 반드시 이용하는 습관을 길러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래프가 그리기 어려운 것, 즉 시각화를 시키기 어려운 문제의 최대값, 최소값은 보통 우리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첫 번째가 바로 치환이죠, 치환. 자, 치환을 하면 바로 범위를 남겨야 되는 것을 다 알고 있겠죠. 그러면서 치환을 해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으면 여러분들 그래프를 그려서 판단하면 되고요. 자, 또한 치환을 하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치환하기도 좀 불편한 것들 중에서는 하나는 산술 기하 평균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고 했죠. 그게 바로 전체적인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고등학교 과정의 대부분인데 우리가 항상 시각화를 시킬 수 있는 것은 시각화를 시켜주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308번을 보면 정의역이 주어져 있죠. 왜냐하면 지수함수가 정의역이 주어지지 않으면 최대값도 존재하지 않고 최소값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최대값, 최소값 문제 풀 때는 굳이 X축, Y축은 그리지 않아도 되죠. 왜냐하면 이 값이라는 것은 바로 Y값을 의미하니까 Y값만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물론 조금 또 복잡한 문제에서 필요하다면 그때 바로 X축, Y축을 그려놓고 생각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 개형만 먼저 그려놓으면 되니까 자, 이 그래프는 사실 y 꼴 2의 x제곱 그래프를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k만큼 평행이동했잖아요. 평행이동을 해도 그 그래프의 생김새는 바뀐다, 안 바뀐다? 정과 함수는 바뀌지 않겠죠. 그래서 x축이 어디인지 몰라도 y축이 어디인지 몰라도 이 개형은 이렇게 될 것입니다. 정과 함수로. 자, 그런데 바로 정의역이 주어져 있죠. 정의역이 바로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바로 마이너스 1에서 바로 플러스 1까지가 바로 정의역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정의역 안에 있는 그래프만 생각하면 되니까 둘 다 이 꼴이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는 새까맣게 칠해주고 우리한테 필요한 그래프는 바로 요 부분에 요 선만 우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지워주면 되니까 뭐 문제 풀 때 지울 필요는 없고 그냥 이렇게 우리가 요선 자체만 생각하고 바로 어디에서 바로 y 값이 가장 크겠습니까? 바로 y 값이 가장 큰 분은 바로 위에 있으면 크기 때문에 그죠?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크기 때문에 여기가 바로 뭐가 되고 최대값이 되고 여기가 바로 뭐가 된다? 최소값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최대를 라지 m, 최소를 스몰 m으로 표현할 때 최대값이 1이라고 했죠. 그럼 최대값은 바로 x가 1일 때 최대값이 되니까 x 자리에 1을 넣으면 2의 제곱이 4가 되어서 이 4 플러스 k가 바로 얼마 된다? 최대값 1이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k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3이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아무리 간단한 문제라도 항상 시각화를 시켜서 문제 풀자는 거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309번입니다. 자, 정의역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자, 함수 y는 5의 마이너스 x 제곱 곱하기 3의 x 제곱인데 이 자체 두 개가 지수 함수와 지수 함수를 곱해 놓았죠. 그죠? 자, 그럴 때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그래프 자체는 바로 그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이용하면 지수 법칙을 이용하면 얘를 조금 변형시켜 줄 수가 있겠죠. 자, y는 5의 마이너스 x 제곱은요, 얘가 바로 5의 지수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역수니까 얘는 5분의 1의 x 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 그리고 뒤에 3의 x 제곱이 이렇게 있네요. 그러면 지수 법칙에 의하여 지수가 같을 때는 밑을 뭐 하면 되겠다? 곱해버리면 되니까
5분의 1 곱하기 3이 5분의 3이 되어서 자, 이런 바로 지수 함수꼴로 바꾸어 줄 수가 있죠. 이 형태는 바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기 어렵지만 곱하기라서 우리가 어떻게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바로 감소함수인 바로 기본형인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수 법칙을 여러분들이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기본형이면서 평행 이동도 하지 않았죠. 바로 밑이 5분의 3이니까 감소함수의 그래프이면서 범위가 어디에서 마이너스 3에서 1까지의 바로 정의역이 주어지는 거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3, 여기가 1이 되니까 사실 감소함수 기본형에서는 굳이 그래프를 그리지 않아도 처리할 수는 있죠. 왜냐하면 바로 감소함수일 때는 밑이 감소함수일 때는 지수가 크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수가 크면 전체는 작아지고 지수값이 작아지면 전체는 커진다는 거죠. 그죠? 사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지 않아도 되지만 항상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최대값, 최소값을 공부해 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감소함수의 기본형일 때는 우리가 최대를 구할 때는 바로 이 x값의 작은 값, 최소를 구할 때는 x값의 큰 값을 대입해주면 쉽게 찾을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최대값은 얼마 되겠습니까? 5분의 3에 바로 무엇이 된다? 마이너스 세제곱이 되고 최소값은 5분의 3에 바로 몇 제곱이 되겠다? 1제곱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최대와 최소를 두 개를 뭐 해달라? 곱해달라고 했으니까 또 지수 법칙을 이용하면 되겠죠. 두 수를 곱하니까 밑이 5분의 3이니까 지수를 뭐 해주면 되겠다? 더해주면 되니까 바로 마이너스 2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럼 정리를 조금 해주면 지수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뭐 한다? 역수를 취해서 3분의 5의 제곱으로 보면 되겠죠. 그죠? 따라서 9분의 25가 이 문제의 최종 정답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310번입니다. 정의역이 주어져 있는데요. fx는 a의 x 플러스 1제곱입니다. 자, 그러면 지수 함수는 맞고요. 기본형인 a의 x제곱 그래프를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가 되겠죠. 자, 그럴 때 최대값이 최소값의 몇 배가 되도록 8배가 되도록 하는 모든 양수 A의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는데 지금 이 지수함수는 사실 증가함수인지 감소함수인지 알 수는 없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로 첫 번째 바로 증가함수일 때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두 번째 A가 1보다 작고 0보다 큰 감소함수일 때도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런데 정의역의 범위가 여기에서 3까지로 주어졌죠. 그럼 감소함수에서도 바로 0에서 3까지의 범위만 생각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가 여기고 여기가 3이죠. 그럼 여기서는 여기가 여기고 여기가 3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로 0에서 3까지의 그래프만 생각하니까 자, 경계값이 모두 다 이퀄이 있고요. 요 선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는 요 점과 요 점을 연결한 요 지수함수에서 요 그래프 상만 우리가 생각해 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왜 이렇게 나눌 수밖에 없는 줄 알겠죠? A의 범위가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바로 양수인 그래프와 정가인 그래프와 감소인 그래프를 두 가지를 모두 다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이 값이 최대값, 이 값이 최소값이 되겠죠. 여기서는 이 값이 최대값, 이 값이 최소값이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최소값부터 한번 해볼까요? 0을 대입하면 A의 1제곱이 되겠네요. 3을 대입하면 A의 4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0을 대입하면 얘가 A가 되고 얘는 A의 몇 제곱이 된다? 4제곱이 된다는 거죠. 이해되나요? 자, 그런데 최대값이 최소값이 8배다. 그러면 A의 4제곱이
바로 최소값 A의 몇 배가 된다? 8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최대값이 A죠. A가 바로 최소값 A의 4제곱의 몇 배가 된다? 8배가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A는 1보다 크니까 A 하나씩 없애주면 A의 세제곱이 8이 되어서 바로 A 값은 실수값 하나 2, 얼마 2밖에 생기지 않겠죠. 따라서 2는 1보다 크니까 바로 OK가 되겠네요. 자, 마찬가지로 A를 하나씩 약분해 줄 수가 있고 바로 8A 세제곱이 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A 세제곱은 얼마가 되어서 8분의 1이 되어서 실수값 A 값은 우리가 홀수차가 되기 때문에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죠. 실수는 따라서 2분의 1이 된다는 거. 이 2분의 1도 0과 1 사이에 있으니까 합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양수 두 개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2와 2분의 1을 대해주면 되니까 결론적으로 바로 양수의 합은 얼마가 된다? 2분의 5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아시겠죠? 311번입니다. 자, 정의역이 마이너스 1에서 2까지인데, 자, 함수가 지금 지수 함수 형태지만 우리가 이 그래프를 직접 그릴 수가 없죠. 그리고 이런 그래프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합성함수라고 하죠. 바로 이 x 자리에 바로 누가 들어왔다? 이 절대값이 들어왔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통수학 2에서 합성함수를 생각했을 때 이 함수의 껍데기 함수가 바로 무엇이다? 기억나나요? y 꼴 a의 x제곱 그래프가 되고 그러면 알맹이 함수가 바로 무엇이 된다? y 꼴 절대값 x-1 플러스 2의 그래프가 된다고 했죠. 자, 그러면 이 밑에 따라서 이제 최대값, 최소값이 결정이 되는데, 자, 밑이 문자로 나왔으니까 사실 얘는 정가함수일 수도 있고 감소함수일 수도 있겠죠. 정가함수면 이 지수가 바로 가장 클 때 전체도 가장 크고 지수가 가장 작을 때 바로 전체도 가장 작겠죠. 감소는 그 반대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자, 우리가 기본적 꼴은 아니지만 합성함수 꼴인데 이 알맹이 자체의 최대값, 최소값에 따라서 전체의 최대값, 최소값이 결정이 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 바로 절대값 그래프에서 최대값, 최소값 이 범위를 알아주면 되겠죠. 즉, 기억납니까? 알맹이의 바로 무슨 값이 y 값이 껍데기의 바로 x 값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면 이 그래프는 절대값 그래프를 여러분은 당연히 알겠죠. 우리가 이 꼭지점은 어떻게 된다? 꺾이는 점이라고도 하는데 절대값 속을 0으로 만드는 x값 1이고 1을 대입하면 y값이 2가 되니까 자, 이 꼭지, 이 꺾이는 이 점에 바로 x좌표가 1이면서 y좌표는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참고적으로 이 절대값 그래프는 2차 함수꼴로 생각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y꼴 x-1의 제곱 플러스 2의 그래프를 생각해 보면 꼭지점이 1,2이면서 아래로 볼록인 곡선 모양이지만 이 절대값은 바로 직선이기 때문에 바로 로버트 태권 V자 모양으로 나타내면 된다고 했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런데 이 정의역 자체는 정의역은 이 합성함수의 정의역이지만 다르게 말하면 이 알맹이 함수의 정의역이 된다고 했죠. 자, 그런데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2까지니까 자, 여기가 1이고 이 절대값 그래프는 이 x 이꼴 1에 대해서 대칭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마이너스 1과 2 사이의 범위일 때 1에서 가까운 숫자가 2이기 때문에 여기가 바로 마이너스 1이라면 가깝게 바로 2를 여러분들이 그어주면 되겠죠. 따라서 여기가 바로 뭐가 되고 마이너스 1이 되고 여기가 2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그래프는 이 절대값에서 원하는 그래프는 요 그래프만 우리가 원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에서 바로 최대는 x가 마이너스 1일 때 최소는
1일 때가 바로 최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따라서 이 최대값과 최소값을 먼저 구해주면 최소는 2로 결정이 났고 최대는 마이너스 1일 때 바로 값이 되니까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2의 제곱 바로 얼마가 되어서 4가 되어서 최대값은 얼마가 된다? 6이 되는 건가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얼마가 되죠? 여기가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럼 2의 제곱 4면 최대값은 얼마가 된다? 6이 되나요? 자, 선생님이 이 6의 값을 찾는다고 어디에 대입했습니까? 이 2차 함수에 대입했죠. 2차 함수에 대입하면 안 되고 여기 절대값에 대입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2가 되어서 얼마가 된다? 바로 4가 된다는 거죠. 이해되나요? 자, 따라서 요 지수가 가장 클 때는 얼마가 되고 4가 되고 가장 작을 때는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 껍데기 함수의 바로 무엇이 된다? 바로 알맹이 함수의 바로 치역, 즉 이 y값의 범위가 껍데기 함수의 정의역이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 정의역은 2보다는 크거나 같고 바로 4보다는 작거나 같은 이런 범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A가 바로 1보다 큰 정가함수일 때와 0과 1 사이일 때 감소함수일 때로 또 나누어서 자, X의 범위가 이제는 2에서 4까지죠. 그럼 여기가 2면 여기가 4가 될 것이고 맞죠? 감소함수일 때는 여기가 2면 여기가 4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최대값, 최소값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주면 된다는 거죠. 되나요? 정답함수일 때는 바로 4에서 무슨 값을 가진다? 최대를 가지고 바로 2에서 최소를 가지게 되겠네요. 자, 감소일 때는 2에서 최대를 가지고 4에서 바로 최소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최대값, 여기서 최대값은 전체 합성 함수의 최대값이니까 바로 y값은 바로 이 지수 함수의 y값이 되는 거죠. 최대값이 4분의 1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x가 4일 때가 되니까 그죠? a의 4제곱이 a의 4제곱이 되겠네요. 그게 바로 얼마다? 4분의 1이 된다는 것입니다. 맞나요? 그러면 자 A의 4제곱이 4분의 1이니까 결론적으로 A는 얼마가 되겠다? 4분의 1에 바로 4제곱이 바로 지수가 이항하면 마이너스 4분의 1제곱으로 보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바로 이 마이너스는 밑을 역수치하면 되니까 4의 4분의 1제곱, 4는 2의 제곱이 되죠. 2의 제곱에 4분의 1제곱이 되어서 바로 2의 2분의 1제곱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맞습니까? 다시 얘가 미안합니다. 또 여기서 선생님이 실수했네요. 자, 얘가 이항하면 역수를 이항하지 마이너스는 붙이지 않죠. 그죠? 요렇게 되는 꼴이 되겠네요.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4분의 1이 맞죠? 여기 마이너스를 붙이면 안 되죠. 그죠? 자, 바로 얘가 바로 2분의 1에 바로 무엇이 됩니까? 제곱이 되죠. 제곱에 4분의 1 제곱인가 약분해버리면 바로 2분의 1에 바로 뭐가 된다? 2분의 1 제곱이 되겠네요. 2분의 1에 2분의 1에 2분의 1 제곱이 되고 2분의 1 제곱은 루트잖아요. 따라서 루트 2분의 1이니까 루트 2분의 1이 되겠죠. 그런데 이 루트 2분의 1은 1보다 큰가요? 크지 않죠. 1보다 작습니다. 그죠? 자, 따라서 무엇이 된다? 자, 이 값이 1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바로 발생하지 않는다. A 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A가 1보다 클 때는 우리가 값으로 만족하는 값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감소함수일 때가 바로 무엇이 되겠다? 정답이 되겠네요. 자, 2를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 A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A의 제곱이 바로 뭐 된다? 바로 최대값 4분의 1이 되니까 바로 A는 양수가 되어야 되니까 얼마가 되어야 되죠?
2분의 1이 되면 2분의 1이면 바로 0과 1 사이에 존재하겠죠. 따라서 이 그래프는 y 바로 2분의 1의 바로 x제곱 그래프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바로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최소값은 x가 바로 4일 때니까 바로 최소값은 2분의 1에 바로 몇 제곱이 된다? 4제곱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2에 대한 거듭적으로 표현하니까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2의 마이너스 4제곱 즉 16분의 1이 바로 이 문제의 최종 정답이 돼서 정답은 2번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합성 함수의 바로 내용이 되겠는데, 자,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서 생각을 하라고 했죠. 그죠? 그런데 바로 이 기본형 자체에서 본다면, 맞죠? 기본형 자체에서 본다면, 바로 이 A가 1보다 클 때는 바로 X가 크면 바로 최대가 되고, X가 가장 작을 때 최소가 됩니다. 그리고 0과 1 사이일 때는 바로 x가 작은 2일 때가 최대가 되고 x가 가장 큰 4일 때가 최소값이 된다는 것을 알면 또 쉽게 처리할 수도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312번입니다. 자, 정의역이 주어져 있고, 자, 함수 y 꼴 2에 x 제곱이 아니라, 자, 이 지수 자리에 무엇이 들어왔나요? 바로 2차 함수가 들어왔죠. 그럼 사실 얘도 바로 합성 함수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자, 껍데기 함수가 어떻게 되나요? 껍데기 함수는 바로 무엇이 됩니까? y 꼴 2의 x 제곱이 되는 거고, 알맹이 함수는 바로 y 꼴 바로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합성함수의 정의역은 바로 알맹이의 정의역과 똑같고 합성함수의 바로 치역, 여기서 말하는 최대값은 바로 껍데기 함수의 바로 y값과 똑같다고 이야기했죠. 자, 선생님과 1학년 때 공부한 친구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건데 이 합성함수 자체를 잘 알아두어야 됩니다. 자, 아니면 그냥 얘가 우리가 이렇게 합성함수 꼴이니까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쉽게 말한다면 이 지수가 이 지수가 가장 큰 값을 가질 때 전체도 최대를 가지죠. 왜냐하면 정감수니까. 그리고 이 지수가 가장 작은 값을 가질 때 전체도 가장 작은 최소값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는 지수에 대한 최대와 최소를 먼저 판단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 2차 함수가 나왔는데 2차 함수는 반드시 여러분 대칭성이 있으니까 자, 대칭축을 생각해 보면 x는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되니까 그리고 대칭축은 바로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그 정의역이 마이너스 1과 3 사이니까, 마이너스 1과 3 사이니까, 자, 마이너스 1은 좀 멀리 있을 것이고, 3이 가까이 있겠네요. 그죠? 왜? 대칭축이 2니까, 2에서 3이 가깝잖아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3이 되면서, 대칭축이 바로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 꼭지점에 X좌표가 되겠죠. 따라서 양쪽에 이 꼴이 있으니까, 이 그래프만 우리가 이용하겠다는 거죠. 그러므로 최대값은 누구에서 발생합니까? 바로 마이너스 1일 때 바로 최대가 되고 최소는 x가 얼마일 때 2일 때 바로 최소값을 가진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가장 큰 값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1 마이너스 1이니까 4 플러스 1이 되어서 얼마가 되고 6이 되고요. 자, 최소는 2일 때니까 2를 대입하면 4 마이너스 8 플러스 1이 되니까 마이너스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x가 a에서 최대값 b를 갖는다고 했죠. 바로 최대값을 이용하니까 바로 얼마일 때 최대를 갖는다? 6일 때 최대를 가지니까 최대값 b는 바로 뭐가 된다? 2의 6제곱 얼마가 된다? 64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x는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되나요?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되나요? 이때 최대를 가지니까 바로 이 A는 얼마가 된다?
이 x 값이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값 얼마를 가지므로 이 2차 함수 알맹이가 6이라는 최대값을 가지기 때문에 자, 전체 합성 함수의 최대값은 2의 6제곱 64가 된다는 거죠. 자, 따라서 A 값과 B 값의 합은 바로 64에서 1을 빼버리면 되니까 즉 결론적으로 63이 이 문제의 바로 정답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313번입니다. 이번은 A가 0과 1 사이인 바로 여기서 바로 감소 함수인 바로 지수 함수가 되죠. 자, 얘도 앞에서 말했지만 바로 이 알맹이 자체, 저 껍데기 함수가 무엇이 되고요? y A의 x제곱인 함수가 되고 알맹이 함수는 바로 뭐가 된다? 2차 함수인 y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이 전체 지수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결정할 때, 자, A가 0과 1 사이의 감소함수이니까 이 지수 덩어리가, 이 지수가 가장 크면 전체는 가장 작아지는 최소값을 가지고, 자, 이 지수가 가장 작으면 전체는 바로 최대값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이 함수의 최소값을 물어보니까 최소값을 내기 위해서는 이 알맹이 함수에 바로 무엇을 구한다? 최대 일대를 구하면 그때가 바로 전체 바로 함수의 합성 함수의 최소값이 되는 거죠. 왜? 감소 함수가 되니까요. 자, 따라서 우리는 이 2차 함수의 최대값을 구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2차 함수의 바로 꼭지점을 여러분들이 문제 판단해 보면요. 자, x는 얼마 되죠? 마이너스 2a분의 맞죠? a가 얼마죠? 마이너스 1이고 b가 얼마입니까? x의 개수 4가 되어서 약분을 하면 바로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바로 X의 범위는 주어진 게 없네요. 그죠? 주어진 게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바로 이 알맹이, 바로 2차 함수의 최대는 X가 2일 때 최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4에 8 마이너스 2가 되어서 얼마의 최대값을 갖는다? 2의 최대값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y값이 이 껍데기 함수의 바로 x값이 되니까 그죠? 바로 a 제곱이 바로 얘가 최대일 때 전체는 최소값을 가지게 되니까 a 제곱이 바로 얼마가 된다? 4분의 1이 되는 것이고 자 a는 바로 지수함수니까 항상 양수가 돼야 되겠죠? 따라서 a 값은 2분의 1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314번입니다. 자, 정의역이 주어져 있는 바로 밑이 3인 정가함수인 지수함수입니다. 그런데 자, 합성함수 형태로 되어 있죠. 자, 껍데기 함수가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y 3의 x제곱이 되고 알맹이 함수가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x 자리에 바로 무엇이? 저 2차 함수가 들어왔죠. 자, 그럴 때 최대값, 최소값은 전체 껍데기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정의역은 합성함수의 정의역은 알맹이의 정의역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알맹이의 바로 치역, 즉 y값의 범위가 껍데기 함수의 정의역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럴 때 이 지수 함수가 최대값, 최소값은 정가함수이니까 바로 알맹이가 최대일 때 전체도 최대가 되고 알맹이가 최소일 때 전체가 최소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알맹이 함수의 바로 최대값 최소를 바로 먼저 즉 y의 범위를 먼저 구해줘야 되니까 대칭축은 x는 마이너스 이 a가 1이죠. a가 1이고 b는 마이너스 8입니다. 2 곱하기예요. 따라서 플러스 4가 되게 돼요. 그러면 2와 5는 바로 알맹이의 범위로 보면 되잖아요. 합성함수의 정의역은 알맹이의 정의역과 같으니까. 따라서 2에서 5까지의 범위니까 바로 5가 가깝고 2가 멀리 있겠네요. 그죠? 따라서 여기가 2가 되고 여기가 5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2차 함수에서 자, 필요한 그래프 범위는 바로 이 점에서 이 점까지의 요 그래프만 따와서 우리가 뭐를 생각하면 된다? 바로 알맹이의 최대 최소를 결정하면 되겠죠. 그러면 알맹이의 최대는 여기가 되고요. 알맹이의 최소는 여기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최대값, 최소값, 알맹이에서 최대 최소, 즉 이 y의 범위를 찾아보기 위해서 x에 2를 대입하면 최대값이 자, 4 마이너스 16 플러스 15가 되어서 얼마가 된다? 3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알맹이의 최소는 x가 4일 때니까 바로 16 마이너스 32 플러스 15가 되니까 바로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알맹이의 바로 이 y값의 범위가 껍데기 함수의 정의이기 되므로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바로 3보다는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의 최대값, 최소값을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자, 알맹이 함수의 y값의 범위가 껍데기 함수의 바로 x값의 범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최대값은 얼마가 된다? 정가 함수니까 바로 x값이 클수록 전체는 커지니까 3의 세제곱이 되고요. 최소값은 바로 x가 가장 작을 때 최소값을 가지니까 3의 마이너스 1제곱이 되니까 자 최대값과 최소값을 곱해달라고 했죠. 따라서 곱하면 밑이 같으니까 지수만 더해주면 되어서 최대값과 최소값의 곱은 9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315번입니다. 자, F가 2차 함수고 G는 A의 X제곱인 바로 지수 함수입니다. 자, 그럴 때 범위가 주어졌을 때요. Y 이꼴 G 합성 FX죠. 자, 지금은 여기에 합성꼴로 나타났고 우리가 앞에서 312번, 뭐 13번, 14번 이런 모든 문제들이 바로 합성 함수꼴로 주어졌잖아요. 그럼 앞에 있는 형태로 나타낸다면 바로 Y 이꼴 자, 껍데기가 G고 알맹이가 F죠. 즉 F를 G에 어디에 대입해 보면 결론적으로 A에 무엇이 된다?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4. 이놈의 최대값이 M, 최소값이 얼마다? 32분의 1일 때 최대값을 구해달라. 이런 말과 똑같은 거죠. 문제 형태를 조금 바꾸어 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앞에서 풀듯이 한다면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알맹이 함수가 되고 얘가 바로 뭐가 된다? 껍데기 함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로 알맹이의 범위는 알맹이의 y값의 범위가 껍데기의 바로 정의역이 되니까 알맹이의 바로 우리가 최대 최소 즉 y 범위를 구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알맹이가 2차 함수니까 바로 점 뭡니까? 대칭축은 x는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되어서 얼마가 된다? 3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범위가 1에서 6까지잖아요. 1에서 6까지. 그러면 이 1에서 6까지는 바로 뭐가 된다? 합성함수의 바로 정의역이지만 알맹이의 정의역으로 볼 수 있으니까 그죠? 보면 되니까 자 3에서 가까운 것은 누가 가깝죠? 바로 1과 6의 정 가운데가 얼마입니까? 2분의 7, 3.5잖아요. 그죠? 3.5니까 3에서 가까운 것은 1은 3과 두 칸 차이고 6은 3과 세 칸 차이니까 1이 바로 가깝고 6이 멀리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6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그 우리한테 필요한 그래프는 바로 어떤 그래프가 되겠다?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요 그래프만 우리한테 필요한 그래프가 되고 나머지는 모두 다 지워주면 되겠죠. 따라서 최대는 바로 언제 6일 때 최대가 되고 x가 6일 때 최소는 x가 3일 때 최소가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6을 대입해 보면요. 6을 대입해 보면 36 마이너스 36 플러스 4가 되어서 4가 되고요. 3을 대입하면 9 마이너스 18 플러스 4가 되니까 자, 마이너스 5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이 알맹이의 y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은 범위잖아요. 그게 이 껍데기 함수의 바로 뭐가 된다? 정의역이 되니까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고 x가 4보다 작은 범위에서의 바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a가 1보다 큰 무선함수 정가함수이기 때문에 정가함수는 바로 이 지수가 크면 전체도 커지고 지수가 작아지면 전체가 작아지니까 최소값이 얼마라고 했죠? 32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x가 무엇일 때? 마이너스 5일 때 맞죠? 마이너스 5일 때 바로 최소를 가지니까 우리가 여기에서는 우리가 얘를 a의 x제곱으로만 보면 되는 거죠. 그죠? 따라서 a가 마이너스 5일 때 마이너스 5일 때 x가 마이너스 5일 때 바로 무슨 값? 최소값을 가지니까 얘가 바로 32분의 1이 되겠죠. 자, 32분의 1은 2의 5제곱에 바로 역순위가 마이너스 5제곱이 되어서 결론적으로는 a가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이 함수는 y 이퀄 2의 x제곱이 되어서 바로 최대값은 x가 4일 때니까 결론적으로 최대값은 바로 2의 x 자리에 4를 대입한 바로 16이 이 문제의 바로 최대값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표현만 좀 다르게 했지 동일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